안녕하세요. 남창고 1학년 친구들과 국어 2 수업을 함께 진행할 안순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1학기 동안 여러분과 국어 2단원과 5단원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 단원은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단원인데요. 그 첫 번째 소단원은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입니다.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5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길러야 할 역량으로 보고 있을까요? 자기 관리 역량이죠. 특히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는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요. 오늘 수업 역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와 대인관계의 힘을 키울 것이고 특히 이제 요즘 온라인 클래스가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것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 활용하는지 이제 이것도 변화하는 미래 사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 비판적 사고 역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심리적 감수성 역량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2단원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성취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각 단원마다 우리에게 꼭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성취 기준이거든요. 이 단원에서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는 것이 대화일까요? 글을 읽는 거 대화 맞을까요? 그러면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일까요? 누가 좀 얘기를 해줄래? 그렇죠. 글쓴이와 대화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수업을 하다 보니 친구들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글을 읽고 난 뒤에는 글과 관련해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과도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또 더 폭넓은 배움을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글을 한번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그 첫 시간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는 건데요. 글쓴이가 정기용입니다. 혹시 정기용이 어떤 사람인지 눈치를 챈 사람 있나요? 네. 교과서 51쪽이에요. 대답하는 사람 있네요. 근데 맞아요. 작가죠. 글쓴이고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혹시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빨리 찾았네요. 네. 건축가입니다. 이렇게 글 위에 나와 있죠. 건축가인 글쓴이가 한 지방 도시의 공설운동장에 등나무를 활용해서 그늘집을 만든 과정을 서술한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연이 원하는 집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교과서 끝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글을 읽어야 돼요. 선생님이 시간을 재보니 11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어 놓고 글을 끝까지 읽은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멈춤하고 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다 읽었습니까? 네. 글을 읽었다면 이제 한번 의사소통을 한번 해볼게요. 대화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글을 읽으면서 글 속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나는 것이 있나요? 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다. 하는 게 있는지 지금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군요.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활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미 그 활동지를 나눠줬는데 만약에 활동지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리로스쿨에도 활동지를 올려놨고요. 온라인 클래스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이미지고요. 조금 이 활동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남창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밑에 봤더니 대단원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소단원,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그 바로 위를 봐줄래요? 머릿말. 국어 활동지 옆에 2라는 글자 보이죠? 네네. 자, 이 2는 대단원 2라는 뜻이고요. 괄호 1은 지금 소단원이란 뜻이고요. 옆에 동그라미 1은 첫 번째로 나가는 활동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시가 보이면 이것은 안순애 선생님이 주는 활동지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 번호에 따라서 활동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성취 기준인데요. 아까 성취 기준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읽기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라는 게 성취 기준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매 수업 시간마다 학습 주제를 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학습 주제는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읽었죠. 여기서 인상 깊은 부분,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의 수업은 끝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자신만의 뜻풀이라고 적어뒀죠. 고등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휘가 사용되는 어휘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력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 날개에 나오는 6개의 단어를 여기에 적어뒀거든요. 그래서 알기 쉽게 자신만의 뜻풀이를 해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만의 뜻풀이가 뭐냐? 교과서 날개에 모더니즘 건축이 나와 있네요. 자, 요거를 좀 각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더니즘 건축, 19세기 이전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건물을 지향했던 근대 건축 양식을 가리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단어의 뜻을 나의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기억을 한다면 모던하다는 게 현대적인 거니까 현대적인 건축이다.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축이 아니야. 자, 그런데 특히 이 모더니즘 건축은 어떤 특성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렇죠.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근대 건축.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힘들다. 나는 이렇게 오히려 나만의 뜻풀이가 힘들다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과 그 이유, 자, 그리고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을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읽고 나니까 등나무 운동장이 실제 어떤 모습일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을 여기에 메모를 해주세요. 자,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 학습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학습 활동지를 작성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하고 나면 리로스쿨 활동 보고서 교과, 국어에 가면 학습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활동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것을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글을 쓰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글을 올려줄 거예요. 많이 의사소통이잖아. 여기가 사회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친구들의 글을 2명 이상에게, 그러니까 그 이상 친구들의 글을 읽고 2명 이상에게 댓글을 다는 것까지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리로스쿨은 요 링크 치면 되고요.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뜨면은 교과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 보고서 교과 활동에 국어 있어요. 국어에 가면 이렇게 자기 해당 학급 그 과제가 있거든. 3월 8일 2교시에 1학년 4반 국어 이렇게 되어 있고 담당 선생님 이름도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서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글을 써놓고 친구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과제는
오늘까지 해야 되고 실시간이 원칙이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좀 못했다 하더라도 3일 이내에 해야지만 출석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수업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수선한 가운데 아마 고생 많았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